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국어를 가르칠 변석준이라고 합니다. 1학년 1반과 1학년 2반 수업을 들어가고요. 우리가 진작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통해서 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해서 이제야 올라가게 된 점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수업이 어디 나가냐면요. 2020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문제를 풀 거예요. 이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최근에 저희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드라이브스루 해서 문제집을 받아갔어요. 그 문제집을 받아갔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풀었겠죠? 풀었죠? 예. 풀었을 거예요. 대답하는 학생이 있네요. 예, 푸는 학생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맨 1교시가 국어라는 이 강의를 접했을 때 아마 중학교 3학년까지 배워온 국어와 너무나도 다른 유형, 난이도에 대해서 놀란 학생이 있다면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국어는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적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떤 학생이냐면 특히 의예과, 나, 스카이, 나 그 밖에 이제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반드시 이 시험 성적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대학 갈 때 좀 힘듭니다. 네. 자, 간단하게 소개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문제는요, 국어 영역은 총 4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5문제. 45문제인데요. 자, 1번부터 5번까지는요. 화법입니다. 화법. 선생님 화법이 뭔가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말하기 듣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은요. 6번부터 10번은 작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쓰기입니다. 쓰기. 자, 그 다음 11번부터 15번은 뭘까요? 문법입니다. 문법. 그 다음에는 좀 몇 번부터 몇 번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데 그 다음에 문학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독서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의 국어는 이렇게 5가지의 영역으로 우리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5개 중에서? 독서입니다. 다 중요한데 지금 목소리는 참고로 저기 뒷반 선생님의 강의 수업 목소리입니다. 굉장히 성시경 같이 멋있죠? 죄송합니다. 우리도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좀 그래요. 예. 자, 5개가 물론 다 중요한데요. 여기서 옛날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07, 08, 0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은 문학이었어요. 얘는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얘는 별거 아니고 무조건 문학이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하게요? 요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능이 몇 년도부터 나왔을까요? 97년도부터 나왔어요. 97년부터 나왔으면 2022년 정도까지 되면 몇 년이에요? 제가 수학이 좀 약합니다. 몇 년 됐겠죠? 꽤 오래됐죠?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네, 바로 문학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작품들은 이미 수능에 몇 번이나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여러 번 됐기 때문에 또 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건 모르면은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데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김소월의 이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을 보시면은 요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요게 만약에 여러분들 수능 볼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어려운 문제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올 대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그래서 문학의 중요도가 예전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게요? 독서가 중요합니다. 독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독서가 뭐예요? 독서는 여러분들 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집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내용입니다. 그 뇌와 관련해서 뭐 실어증 관련해서 나온 것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뭐 이런저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뭐 나왔냐? 보자. 미래주의와 관련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독서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비문학이라고 불렀어요. 비문학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우선 요 두 개만 합니다. 요 두 개만 하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 문제를 풀었을 때 본인이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90점 이상 정도의 성적이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상위권이냐? 알만한 대학은 간다. 알고 있는 대학을 간다. 그 이하 80점대다 그러면은 어디서 들어본 대학들은 간다. 그 더 이하로는요, 아 대학 갔구나 정도의 대학을 갑니다.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그랬으면은 인문계 고등학교의 목적, 그 교육 목적은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과 그 뭐 적성을 맞춰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맞은 뭐 전공 적합성을 하는데 그런 것도 있는데 입시가 제일 커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좀 잘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안 보이면은 그 여러분들 문제지 있잖아요. 그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히 하나씩 좀 볼게요. 자, 파란색 잘 보세요. 자, 여러분 명절하면 어떤 전통놀이가 떠오르시나요? 라고 하면서 이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있죠. 질문에 대한 반응을 살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뭐 한다고 표현하냐면요, 상호작용한다고 표현합니다. 상호작용. 무슨 말이냐면요, 발표자가 나와서 내가 할 말만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뭔 대답을 하는지, 이 친구는 어떻게 하는지, 저 친구는 왜 자는지, 저 친구는 왜 이 시간에 발을 닦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상호작용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실시간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와 제가 보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청중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요 말은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저는 지난 설날에 온 가족과 둘러앉아 윷놀이를 했는데 재밌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윷놀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윷놀이를 왜 소개한대요? 재미있어서. 내가 재밌었으니까 나의 경험에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미를 느끼면 좋겠다라고 경험을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확장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질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할 건데, 이거 이런 식으로 풀면은 제 시간에 다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응이 나왔네. 상호작용하네. 너 재밌었구나. 그래서 너 지금 이 화제를 소개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소개할 거구나. 윷놀이를 소개할 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윷놀이는 역사가 매우 오래된 놀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윷놀이는 과연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똑같아요. 질문이 있고 답이 있어요. 뭐 한다고요?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정확히는 모른대요. 뭐 어쩌라는 거죠? 네. 자, 윷놀이를 언급한, 여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윷놀이를 언급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은 15세기에 가는데 묵은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윷놀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묵은집이라고 하는 책의 이름을 밝히고 있죠. 이런 책에서 윷놀이라는 걸 밝혀졌고, 그래서 윷놀이는 이런 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출처를 밝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윷놀이는 어디서? 묵은집에서 나왔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고려시대, 이게 15세기는 고려시대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오면 한국사가 필수인데 이렇게 아셔야 돼요. 15세기는 고려시대. 16세기부터는 뭐예요? 조선이죠, 조선. 알아야 돼요. 문과는 특히 더 알아야 됩니다. 이과는요, 이과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사는 필수라서요. 한국사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갑니다. 네.
자 볼게요. 이를 바탕으로 윷놀이가 삼국시대나 그 이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만 내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요것도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화면을 가리키며. 자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이 무슨 화면이에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게요? 컴퓨터? 매체라고 합니다. 매체 자료라고도 하고요. 매체를 활용해서 발표를 해요. 그럼 뭐가 좋아요? 뭐가 좋을까요? 청중의 이해를 도울 수가 있겠죠. 청중의 이해를 돕고 그다음 발표가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면 이것은 과거에 사용된 윷놀이 말판인데 과거의 말판은 지금처럼 사각형이 아니라 원형이었대요. 여러분들 윷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요렇게 그래서 뭐 말 잡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뭐였대요? 원형이었대. 원형 말판에는 29개의 점이 그려져 있는데 원을 그리고 있는 바깥의 점들은 하늘과 별자리의 운행. 바깥의 점은 하늘과 별자리의 운행을 원 안쪽에 있는 열십자 모양의 점은 땅을 그러니까 하늘, 땅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윷놀이 판에는 하늘과 땅을 중심으로 한 조상들이 철학이 있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윷놀이 계속 볼게요. 여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윷놀이에 사용되는 윷가락은 이처럼 보통 한 면은 둥글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윷하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도개결륜못 하는. 자, 계속 볼게요. 한 면은 둥글고 한 면은 평평한 짧은 나무 막대기입니다. 던진 윷가락이 바닥에 보이면서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생기는 노하우인데요. 당연히 둥글면은 뭐라고 해야 돼? 배 같은데 둥근데 뭐래요? 등이래. 그리고 평평한데 뭐래요? 배래. 보통 제 배를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배는 둥굽니다. 보통 사람의.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그리고 보통 평평한 건 등인데 이건 반대죠. 그러니까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짬밥 같은 겁니다. 하다 보면은 반대네. 야 이거 문제로 낼 수 있겠다라는 촉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방법은 문제 많이 풀면 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 윷가락에 배를 보이는 개수에 따라서 도개걸륜못 이렇게 패로 나뉩니다. 윷놀이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자 요게 한번 볼게요. 손가락을 하나씩 펼치며 자 도는 한 칸, 도는 한 칸, 개는 두 칸,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언어적 표현 중에서 언어적 말로 하지 않고 손가락, 그러니까 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한다라고 해서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둬야 하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는 기억해야 되네요. 하나는 뭐예요? 상호작용. 빨간색으로 쓰는 게 좋겠죠? 하나는 뭘 기억해야 돼요? 청중과의 요거는 기억하라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게 뭐예요? 비언어적 표현이다. 비언어적 표현에는 뭐가 있냐면요. 몸짓, 손동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이랑 좀 비슷한데요.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반언어적 표현이에요. 반언어적 표현이 뭐게요? 언어적 표현이 반만. 뭐가 있게요? 높낮이. 밥 먹었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빠르기, 강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스스링 났겠죠. 이거 시험범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힘들겠죠. 빠르기, 강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요 두 가지가 표현이 있다. 요거는 꼭 좀 알아두면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을 하고 있다.
계속 볼게요. 도는 한 칸, 이거 모르면 안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치나 모를 사리라고 하는데 이 경우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자, 좀 내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윷놀이가 할 때 유패가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우리 같은 문과는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던지는데요. 이과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던지나 봅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전략을 짤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윷놀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요. 자, 이거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금까지 윷놀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 담화의 표지다. 담화 표지라는 말을 씁니다. 담화 표지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담화 표지는 단어로 된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된 것도 있어요. 단어로 된 건 뭐일게요? 그러나,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 그러나가 나오면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상반되는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윷놀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구나. 정리를 하고 이제 발표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구나. 이제 듣는 사람이 이거 듣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겠구나 정도 하겠습니다. 담화 표지에서의 담화는요, 영어로 하면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말, 글,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담화라고 하고, 표지는 말 그대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렇게 읽으면은 아마 두 지문 하면은 시간이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오는 제가 했던 이 말들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떠오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게 싫으면은 그 대학의 그 높낮이를 좀 조정을 하셔야 돼요. 예. 근데 1학년부터 벌써 내 꿈은 무슨 대학이야 라고 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1학년 때는 무조건 꿈은 뉴욕대. 이 정도는 참아야 되지. 죄송합니다. 않을까? 자, 1번 볼게요.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자,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화제를 선정한 이유 있었어요? 뭐예요? 재미. 화제를 선정한 이유 재미있다. 자, 비언어적 표현 뭐 있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청중과 상호작용.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기에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수능이나 수능 모의고사에 이렇게 단어로 등장을 해요. 이런 것들. 얘는요. 나오잖아요. 상호작용 나오잖아요. 담화표지는 잘 안 나옵니다. 대신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발표의 주요 내용을 이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시 발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며, 이것도 일종의 담화표지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윷놀이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해됐어요? 도움이 됐어요?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가 드러나지 않아요. 출처는 등장했었죠? 어디였어요? 15세기 묵은지. 그렇게 해서 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과정을 해서 한 문제당 1번부터 15번까지는, 그러니까 1번부터 15번까지 10분 안에 컷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쉽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학년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학년 거는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 이 1번 했잖아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이다. 기억에서 미음까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려시대의 성행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니은 과거에는 원형 말판이었는데 하늘과 별자리 흉내 땅을 나타냈다. 같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등은 누가 봐도 보통 사람은 평면이라고 생각하는 이 그릇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디귿이 됩니다. 리을 사리일 때. 미음 이거는
이건 모르면 좀 그런데 오늘 옆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보기는 발표를 좀 내리겠습니다. 3번. 좀 이렇게 정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도 이게 처음이라 이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강의하는 건 아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2학년은 이제 그 아이패드로 화면 녹화 이 기능을 쓰기 때문에 사실 얼굴 나온 것도 처음이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저작권과 초상권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요 말을 수업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이거는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의뢰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작한 모의고사입니다. EBS에서 검색하면 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제 얼굴에 대한 초상권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만약에 페이스북에 당연히 내 얼굴이 뭐가 잘났다고 올리진 않겠지만은 그런 게 올라가면요 저기 그 고발 당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런 거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그런 형사고발하면서 만나는 사이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그런 사이버 폭력이 문제잖아요. 이제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카톡으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3번 발표를 들으면서 학생이 보인 반응입니다. 자, 볼게요. 윷놀이를 할 때 유패가 나올 확률을 소개한 내용이 참 흥미로웠어. 내가 해본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 자신의 어떤 거를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나 거리 자주 나오고 모는 잘 안 나오던데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에서도 실조리.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 게임을 해봤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도 진짜 확률이 그대로 적용됐을까라는 어떤 지적 호기심이 생겨난 거죠. 자, 1번 볼게요.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들은 맞아요. 스마트폰에 대해 스마트폰 윷놀이 게임에 대해서. 근데 아쉬워하지는 않죠. 2번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하여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인정. 자, 3번 발표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발표 목적이 뭐예요? 없어요. 그냥 한 겁니다. 발표 목적이 문제 그러니까 이 지문에 등장하진 않아요. 등장하지 않는 데다가 평가하며 듣진 않아요. 평가하며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인데. 자, 4번 보겠습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신의 배경을 쓰시고 수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이게 화법 문제입니다. 화법 1, 2, 3, 4, 5 그래서 화법 문제고요. 자, 뒷장 보시면은 이제 요 모의고사는 4번부터 10번까지가 작문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쉽습니다. 이 정도면. 이거 어려우면은 조금 국어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쉬우니까 사실 모의고사에서 이 화법은 어렵게 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게 해요? 네. 시간이 오래 걸리게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세요. 자, 요 글 보세요. 요 글이 화법 문제예요. 글 읽는 독서 문제예요. 독서 문제잖아요. 사실 독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문제가 다 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독서다라는 거예요. 독서에 대해서는 독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잠깐 끊고 갈게요.